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비티에서 생체 영상 이미징을 담당하고 있는 최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들은요, 저희 그 아이비스 옵티컬 이미징 시스템을 이용해서 생체 과학 이미징을 진행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기초 원리와 그다음에 생의학적 활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징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네, 저희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것들을 한 번에 보여줘서 객관적인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는 좋은 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처럼 좀 어렵죠? 한국의 과거와 현대가 다 공존하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여주면 저희가 어딘지 쉽게 이해가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미징을 활용해서 좀 더 진행을 해보자,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분자 영상이란 파트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몰레큘러 이미징이란 파트로 먼저 시작이 됐는데요. 살아있는 대상에서 일어나는 현상, 즉 세포 수준과 그다음 서브셀룰러 레벨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자는 거죠. 대상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병원에서 저희가 진단을 할 때 이미징 기법으로 진단을 검사에 사용된 툴들이 좀 많습니다. MRI나 초음파, 펫, 스펙시티나 CT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옵티컬 이미징이 최근에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바이오 이미징 기법들, 분자 영상 기법들이 하나하나로도 의미가 있지만요. 두 가지 이미징 기법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좀 더 많은 해부학적인 정보와 그다음에 그런 그 기능적인 정보들을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 툴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비스 솔루션에서도요. 보시는 것처럼 옵티컬 이미징 장비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CT나 초음파 이미징 장비들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져서 다중 이미징이죠. 다중 이미징 솔루션으로서 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건 다른 게 아니라 옵티컬 이미징입니다. 이 옵티컬 이미징은 단점이 좀 많아요. 단점이 많습니다만 장점이 단점을 많이 극복을 합니다. 자, 단점은요, 저희가 개체 수준에서의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빛이 뚫고 나와야 되는 뎁스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뎁스를, 빛이 뚫을 수 있는 뎁스는 저희 가시광선 영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대한 2cm 정도 뚫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우스죠. 저희가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실험 동물 중에 마우스 정도가 옵티컬 이미징에 좀 많이 적합하긴 합니다. 물론 작은 크기의 렛이나 아니면 렛에서도 얇은 부위에서의 그런 그 이미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빛이 좀 뚫고 나오기, 두께가 두꺼우게 되면 빛이 잘 뚫고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소독물에 좀 적합한 이미징 기법이고요. 하지만 장점이 크죠. 장점이 뭐냐? 사진이나 동영상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보고자 하는 필드에 있는 모든 시그널들을 한 번에 보는 거죠. 내가 가로 세로 10cm를 보든 가로 세로 24cm를 보든 그 안에 있는 모든 개체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한꺼번에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딱 와닿는 예시는 뭘까요? 빛이 얇은 조직을 투과한다. 네, 이 그림은요, 1600년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이 소년의 손을 보시게 되면 빛이 얇은 조직을 투과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대신에 손 바닥 부분처럼 조금 두꺼운 부분에서는 빛이 뚫고 나오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빛의 얇은 조직 투과 원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죠. 이 동물에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약한 빛이 피부를 뚫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고감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시그널을 검출하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넣어준 캔서셀이 살아있는지, 이게 프롤리퍼레이션에서 증가했는지, 아니면 인펙셔스 디지즈의 항원인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인플라메이션인지, 아니면 내가 넣어준 스템셀인지, 아니면 진세라피 리포터인지, 아니면 셀세라피의 사용하는 셀이 서바이벌을 의미하는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옵티컬 이미징의 활용은 매우 넓게 퍼져 있습니다. 자, 이런 옵티컬 이미징이 특히 분자 영상을 포함한 옵티컬 이미징이 요즘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안 죽이고 같은 개체를 반복해서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시그널의 변화를 반복해서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예시처럼 동일 개체에서의 시그널 변화를 추적하기 때문에 에러바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에러바가 작고요. 그리고 같은 개체를 반복해서 찍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동물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마우스를 부검을 해서 샘플링해서 또 그런 생화학적 분석을 또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체 안에서 이런 현상을 이미징 통해 가지고 결과를 바로 보는 거니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개체도 적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8시간이면 실험이 모두 종료가 되게 됩니다. 빠른 시간에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럼 이런 옵티컬 이미징이 원리가 어렵냐? 아닙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동물에서 나오는 빛을 상단에 있는 CCD 센서가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형광 이미징을 한다 하게 되면 외부 소스에서 빛을 원하는 특정 파장으로 쏴주고 나오는 빛을 검출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박스로 되어 있는, 커다란 박스로 되어 있는 현미경 또는 발광을까지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이미징 시스템입니다. 그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잘 고장나지 않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옵티컬 이미징에 사용하는 소스는요, 크게 구분해서 소스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발광, 루미네센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 빛에 의해 반응해서 새로운 빛이 나오는 형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스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예시를 보시게 되면 되게 극단적입니다. 왜냐하면 소스 자체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주변에 백그라운드가 없죠. 발광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내싱을 하면 딱 보이게 됩니다.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죠. 자, 근데 형광은요, 밝은 빛을 먼저 쏴줘야 됩니다. 빛을 쏴줘야지만 거기에 반응해서 다른 빛이 나오는 걸 보니까요. 내가 보는 필드가 상대적으로 좀 밝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라는 게 존재하게 되죠. 그리고 피부가, 이 동물의 피부가 내가 조사하는 형광에 반응을 해서 백그라운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형광 실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요, 디자인을 좀 잘못하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굉장히 힘든 이미지를 얻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잘 피해서 디자인하게 되면 형광 실험도 발광 실험처럼 깨끗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비스 시스템에서는요, 어떠한 형광 실험을 도와주는 솔루션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백그라운드를 제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형광이 나오는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서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바닥 백그라운드를 아예 없애주는 그런 기능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서 나오는 형광들을 모두 스크리닝해서 내가 원하는 형광만 솔팅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렇죠? 잘 안 보였던 형광 이미징에서 내가 원하는 걸 어떻게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형광 실험이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얻어진 시그널들은요, 어, 이제 정량을 하게 되겠죠. 얻어지는 숫자 값들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IBIS 시스템에서는요, 어떤 단위들을 사용하냐면, 발광식 실험에서는 레디언스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게 되면, 동일한 소스를 서로 다른 촬영 조건으로 촬영하게 되면 당연히 어느 건 더 진하고 어떤 건 더 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소스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레디언스라는 단위의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이 촬영 조건들을 노멀라이즈 하게 되면은요, 동일한 값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툴은요, LED 나와 있는 이 툴은 미국 NIST에서 만든 툴입니다. 그래서 고정된 시그널 값을 가지고 있는 툴인데요. 이 툴을 다른 조건으로 촬영했을 때 동일한 값을 갖게끔 그 장비들이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자, 또 형광이 있죠. 발광은 나오는 빛을 그냥 검출하는 거니까요. 형광은요, 빛을 쏴야지만 됩니다. 즉, 들어가는 빛이 하나 더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요, 형광이 조사되는 패턴이 플랫하지 않죠. 평평하지 않죠. 어디는 더 많이 조사될 거고, 어디는 좀 유사하게 조사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아래 GFP 플레이트를 보시는 것처럼 강하게 조사된 부분은 밝게, 어둡게 조사된 부분은 조금 어둡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정하기 위해서 레디언트 이피전시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쏴준 빛의 세기 분에 나온 포톤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효율을 이용해서 필드를 플랫하게 만들 수가 있죠.
100을 쐈을 때 100이 나오고 10을 쐈을 때 10이 나오는 걸 가지고 이피션시를 계산하게 되면 다 1이죠. 그래서 모든 픽셀들이 보정치가 다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필드가 플랫하게 되고 내가 동물을 어디 위치에다 놔도 같은 현관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IBS 시스템의 장점인데요. 자, 이런 옵티컬 이미징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떤 실험들을 진행을 많이 할까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온콜로지 관련된 실험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실험하는 건요. 네, 인펙셔스 디지즈 관련된 실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런 인펙셔스 디지즈 관련된 연구가 할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요, 그와 연결된 온콜로지와 인피셔스 디지즈와 연결된 인플라메이션, 이뮤노로지 쪽 연구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 셀 세라피, 진 세라피 관련돼서도 리포터로서 이 연구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시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옵티컬 이미징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툴은요, 그런 발광, 루시퍼레이즈 스테이플 캔서 셀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IBS 시스템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 10개, 30개의 셀도 검출이 가능한데요. 5개의 셀을 가지고 캔서 제노그래프트를 한 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그널의 변화와 그다음에 캘리퍼를 이용해서 볼륨의 변화를 측정을 해서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옵티컬 이미징에서 훨씬 더 리니어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어, 유방암 모델이에요. 유방암 모델에서 암 전이가 일어나는 패턴들을 시그널로서 어느 위치에 전이가 되는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예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쉬운 예시죠. 캔서를 가지고 있는 모델을 만든 후에 항암제를 처리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도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 홀바디 전인 모델도요, 테일베인의 캔서셀 인젝션 함으로써 어느 부위에 캔서들이 자라는지, 그게 세라피틱 안티바디를 처리했었을 때 잘 억제가 되는지 이런 효능평가 같은 것도 잘 진행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진 세라피 리포터로서도 활용을 합니다. 여기는 AAV9 시스템을 사용을 했는데요. 정상적인 SMN 유전자가 변이가 있는 마우스에서 신경계에서 잘 발현되고 있다. 그로 인해 변이가 된 SMN 프로테인을 정상적인 SMN 프로테인이 같이 발현돼서 컴펜세이션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모터 뉴런의 손상을 어느 정도 보완해준다. 그래서 서바이벌을 늘려준다라고 하는 이런 진세라피의 유전자 리포터 역할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유전자 자체에 대한 리포터뿐만 아니라 이 유전자를 특정 부위에 전달하는 셔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서도 이 리포터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를 보시게 되면 리버나 뭐 스플린이나 렁이나 이런데 그런 그 LNP죠. 리피드 나노 파티클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특정 장기로만 전달이 되게끔 만드는 셔틀 시스템들에 대한 연구도 이 IBS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 거죠. 뿐만 아니라 카티 관련된, 카셀 관련된 실험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로우 어피너티 카를 사용했을 경우에 캔서 시그널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셀이 동물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생존을 하는지도 시그널로서 볼 수 있는 거죠. 즉, 세라피틱 셀의 서바이벌도 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능도, 저 캔서의 감소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캔서만 하는 게 아니죠. 인펙셔스 디지즈의 항원인 여기는 사스코브이2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 바이러스의 자체에 램첼이라는 형광 프로테인을 달아서 감염시키게 되면은요. 호흡기 쪽, 폐하고 그다음에 앞쪽 코 부분에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존재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가 브레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시신경 쪽으로도 같이 감염이 돼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시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페이퍼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옵티컬 이미징은 다양한 것을 리포터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재밌는 예시를 보게 되면 이 GFAP 트랜스제닉 마우스인데요. 에스트로사이트 GFAP 프로테인이 인덕션이 될 때 루시퍼레이즈 같이 인덕션이 되게끔 만든 시스템입니다. 즉 뉴로널 데미지가 오게 되면 이 GFAP가 인덕션이 되면서 시그널이 켜지게 되는 시스템이죠.
브레인 이스케미아를 유도한 모델입니다. 이 마우스에서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신경 데미지가 오게 되면 인덕션이 되겠죠. 턴온이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이 켜지고요. 큐어가 되게 되면 시그널이 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케미아가 진행됐었을 때 브레인을 꺼내서 섹션해서 보게 되면 어느 부위에서 데미지가 일어나는지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요. 내가 컬처하고 있는 셀 자체를 바로 레이블링해서 동물에서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머리 마크로파즈 꺼내서 레이블링한 후에 넣어주고 한쪽 발에 염증을 유도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블링의 마크로파즈가 이동되는 것들을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자, 이제 마크로하게 봤습니다. 캔서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다양한 마이크로한 현상들이 있죠. 어떤 패스웨이들이 얘네들이 만드는 마이크로 인버러먼트 안에서 어떠한 패스웨이들이 작용하고 무엇을 블락했을 때 셀 서바이벌은 데미지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합니다. 개체 안에서도요. 그래서 지금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튜머가 있습니다. 바이오루미너센스 튜머를 트래킹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튜머에서 더 엔지오제니스가 많이 일어나는지, 어떤 튜머에서 더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그 안에서도 또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이건 이제 마크로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넣어준 처리한 약물이 이러한 패스웨이들이 정말로 억제를 하는지 또 보고 싶어 한다면 이 마크로한 부분은 좀 부족하겠죠. 네, 그런 부분은 저 다음 세션에 말씀드리는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그런 현미경 시스템이 해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러한 그 형광 프로브들요, 그런 그 마크로하게 생기는 튜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튜머 프로브들에 대한 타겟팅 형광 프로브들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리포터가 있는 캔서 셀은 뭐 형광이나 발광으로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스폰테니어스하게 발현하는 캔서들은 또 찾기가 어렵겠죠. 리포터가 없으니까요. 그런 스폰테니하게 발생하는 캔서나 염증들도 이러한 프로브들을 이용해서 실제 동물 안에서 어느 부위에 캔서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염증이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이고요. 마크로하게 개체 단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들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이비스 시스템, 옵티컬 이미징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세션을 또 재밌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김필환입니다. 앞서 이제 최지수 연사님께서 이제 옵티컬 이미징을 이용을 해서 전신에서 이제 거시적인 것들을 어떻게 옵티컬 이미징 기술로 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보다 더 고해상도의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스코피 스케일에서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서 이제 많은 아주 훌륭한 예시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실험 동물의 전신에서 어떤 위치, 어떤 장기에서 뭐 어떤 일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지를 요 아이비스라는 이미징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잘 분석할 수 있다는 많은 예시를 보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것까지는 이제 가능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세포 단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까지 보는 거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가 이제 제공하는 요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생체 현미경 기술이 하나의 이제 좋은 솔루션으로서 함께 서로 컴플리먼터리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예시는 실제 저희 생체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폐에서 인비보에서 저희가 10분간 촬영한 영상이고요. 보시면 이 빨간색이 실제로 그 혈관 안에 있는 백혈구 중에 이제 뉴트로필이라는 이제 그 백혈구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이미지를 보다 보시면 이런 뉴트로필들이 서로 이렇게 결합하면서 큰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렇게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미시적으로 싱글 셀 레벨에서 어떤 다이내믹스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저희 생체현미경 기술을 이용하면 이제 잘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이런 세포들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한 가지 저희가 빼먹었는데 저희 생체현미경 기술은
형광 신호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세포들을 이제 디텍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 신호를 디텍션하는 현미경이기 때문에 이를 좀 달리 풀어서 말하면 형광 신호로 약물을 많이 표시할 수 있다면 그런 약물들도 저희가 살아있는 동물 안에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는 그 실제 살아있는 동물의 간에서 리얼타임, 즉 실시간으로 이제 주사된 이 나노파티클이 이제 간으로 전달되는 것을 이제 촬영한 영상인데요. 이것을 거시적으로 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간에서 시그널이 이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를 실제로 미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주입해준 이 나노파티클이 어떻게 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제 혈관을 따라 들어와서 혈관 안에 어느 위치에 언제 어떻게 이렇게 전달이 되고 축적이 되는지를 이 생체 현미경을 이용을 하면 잘 관찰을 하고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하면 자, 이 두 가지 예시에서 보신 것처럼 생체 현미경 기술은 살아있는 생체에서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 인비보의 미세 환경에서 이런 다양한 분자 세포 현상을 직접적으로 영상화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또한 다양한 이제 형광 표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약물들이 실제 생체 내로 주입이 되었을 때 표적 세포로 어떻게 언제 전달이 되고 효능을 내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아이빙 테크놀로지는 이 컴포컬 마이크로스코피와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하나의 이제 박스 형태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콤포컬 현미경, 공초점과 투포톤, 이광자 현미경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살아있는 동물 모델의 이제 라이브 생체 현미경 이미징을 위해서 잘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투포톤, 이광자 영상을 네 가지 컬러에 대해서 또한 공초점 영상을 또 네 가지 컬러에 대해서 이 하나의 장비로 듀얼 모드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공초점 현미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공초점 현미경은 이런 살아있는 동물과 같이 아주 두꺼운 바이올로지컬 샘플의 단면을 이 피놀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를 이용하면 이 오른쪽에 보시는 예시처럼 단면으로 촬영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3차원에서 이런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지방 세포들인데요. 이런 세포 단위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시각화, 영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광자 현미경은 약간 다른 원리를 사용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내부의 단면 영상을 살아있는 동물을 그대로 유지한 살아있는 상태의 동물 안에 여러 가지 장기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의 피부에서 이제 촬영한 단면 영상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피부터 시작해서 이제 3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스킨을 뚫고 들어가면서 비침습적으로 그 내부의 이런 세포 구조를 잘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몸 안에 있는 다른 장기들, 예를 들면 팬크리아스, 췌장이죠. 췌장 안에서도 이 췌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혈관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췌장 세포들 사이사이에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시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단순히 이제 한 영역뿐만 아니라 아주 넓은 영역에 대해서 자동으로 스티칭을 하면서 모자이크 이미지로 저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시로 이는 또 살아있는 동물 모델의 키드니, 신장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또 넓은 면적에 대해서 촬영하면 이런 식으로 키드니 안에 있는 개별의 튜블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혈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시각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마이크로스코피 스케일의 아주 미세한 영상을 저희가 살아있는 동물 모델에 정말 다양한 조직과 장기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이제 기술 개발을 해서 솔루션화하여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이 연구하는 조직이나 뭐 장기들, 그다음에 그것들이 발생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부 장기들에서도 아마 여기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다양한 조직과 장기에서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여기 있는 영상들은 전부 살아있는 상태에 이제 마취되어 있는 상태의 동물에 찍은 영상이고요. 이런 세포 단위의 영상을 자유롭게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런 아주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으려면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 필요한데요. 일단은 이런 현미경 수준에서 일어나는 조직의 움직임을 컴펜세이션 할 수 있는, 즉, 보정할 수 있는, 티슈 모션의 보정 기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 보정 기능을, 저희 현미경의 특징인 아주 고속의 리얼타임 이미징 기술을 기반으로 이제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서 보이시는 예시와 같이 이제 살아있는 동물 안에 뭐 내부 장기를 이미징한다 그러면 동물이 숨을 쉴 때마다 아주 큰 움직임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움직임을 다 일일이 쫓아갈 수 있는 아주 고속의 영상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저희 현미경은 초당 최소 30장에서 50장까지 아주 고속의 이런 공초점 이광자 영상을 저희가 획득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영상을 기반으로 초점이 안 맞는 영상들은 프레임들은 제거하고 초점이 맞는 영상들만 자동으로 이미지 레이션을 통해서 모션을 컴펜세이션 하는 기능을 내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조직에서도 우측에서 보이신 것 같이 움직임이 잘 보정된 영상을 자동으로 저희가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현미경 속도가 이 움직임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느린 속도라거나 한 초당 한 장, 두 장 정도 찍는 정도라거나 아니면 고속의 현미경이라 할지라도 이런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이 없다면 저희가 여기 보여드린 것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이런 예시와 같은 아주 세포 수준의 정밀한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기능을 저희 이제 현미경 소프트웨어의 일부만 캡처한 것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을 켜고 여기 이미지 캡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한 몇 초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에서 모션 컴펜세이션 이미지를 자동으로 촬영해 내도록 저희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고속의 이미징 획득 기술은 최근 이제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AI 기술들과 결합돼서 더 노이즈가 낮은 아주 선명한 영상을 획득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이스트에 있는 다른 이제 윤영규 교수님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이제 AI 디노이징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이는 블라인드 스팟 디노이징이라는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하이스피드 이 현미경 동영상을 해서 디노이징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자,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 우측에 있는 것 같은 이런 고속의 획득된 영상에서 노이즈를 100분의 1로 줄이면서 이 왼쪽에 있는 아주 빠른 속도의 시간 분해능은 그대로 시간과 공간 분해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이즈는 100분의 1로 줄어든 아주 선명한 영상을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노이지한 영상, 이런 키드니에서 촬영한 이제 리얼타임 영상이고요. 이제 숨을 쉴 때마다 이제 깜빡깜빡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에서도 저희가 노이즈를 전부 제거해서 우측에 보이는 선명한 영상으로 아주 고속의 영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다시 이제 브레인에서 뇌에 있는 이제 칼슘 프로틴이죠. 칼슘 리포터가 발현되어 있는 이제 브레인 조직에서 이 우측에 있는 아주 노이지한 영상에서도 저희가 아주 안정적으로 선명한 영상을 구성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예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버튼 한번 클릭하면 자동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저희 현미경과 함께 솔루션화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 꼭 저희 현미경에서 획득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이미지 포맷이라도 저희가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디노이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으니 혹시 사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이제 예시와 같이 주로 이제 암 모델, 이런 종양 모델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물에서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하여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생체 현미경 기술은 이제 내부 장기에 직접 액세스를 해서 저희가 이미징을 해야 되다 보니 다양한 이미징 윈도우 기술들이 개발되어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 도사 스케폴 챔버 기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살아있는 동물의 등 쪽 피부에다가 피부를 이렇게 쭉 끌어당긴 다음에 여기에 캔서 지노그래프트 셀을 주사를 해서 지노그래프트 모델을 만들고 이 상태로 동물을 한 3주에서 4주 정도 생존을 유지하면서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레비티에서 보여주신 것 같이 이렇게 이 매크로 스케일에서
이렇게 지노그래프트 모델이, 튜머 모델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자라나는, 그러면서 점점 이 형광 신호가 강해지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 매 시점마다 요 보시면 이 큰 혈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은 위치를 찾아서 그 내부에 정말 현미경 수준의 이 암세포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를 마찬가지로 다중 스케일로 저희가 이미징하는 연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예시드린 바와 같이 이것들은 이제 드럭 딜리버리 이미징과 또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하나 또 공동 연구를 했던 것이 이 암 종양 안에 있는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는, 활성화되어 있는 혈관, 엔도셀리움을 타겟할 수 있는 나노 파티클을 이 안에서 테스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MDMB-231, 그 유방암 세포주죠. 요 녹색 GFP를 발현하고 있는 MDMB-231 세포주를 이용을 해서 유방암 모델을 만들고요. 유방암 모델이 적정 크기에 도달하도록 한 2주에서 3주 정도 기다린 다음에 저희가 24시간 동안 관찰한 영상입니다. 자, 일단 저희가 혈관을 타겟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이제 혈관이거든요. 그래서 혈관 내피세포를 타겟할 수 있는 항체, CD31 항체와 형광물질을 결합한 형광 항체를 주입을 해서 이렇게 혈관을 인비보에서 레이블링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혈관에 타겟한 나노파티클 주입하고 2시간, 6시간, 24시간 시점에 관찰하면 이렇게 6시간 시간보다 한 24시간 시점 되면 이렇게 크게 그 나노파티클이 많이 전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녹색으로 보이는 튜머셀까지 함께 보면 정말로 24시간 시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입해준 나노파티클이 암혈관을 따라 들어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의도한 대와 같이 이 종양세포로, 유방암 세포로 전달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세포 수준에서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방암 모델은 이제 도사 스캐폴 챔버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유방 조직에서 요 메모리 조직에서 이미징하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메모리 이미징 윈도우라고 부르고요. 이쪽 메모리 펫패드에다가 역시 유방암 세포주를 주사를 해준 다음에 이 유방암 세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자라나고 또한 약물을 투입했을 때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지를 살아있는 상태에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또 이제 이런 유방암 세포들이 잘 보시면 여기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 혈관을 표시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사실은 이제 조그만한 이제 캐필러리가 있는 것이고 이런 혈관을 통해서 이런 그 유방암 세포들이 혈관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또 역시 촬영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요 어브노미널 이미징 윈도우라고 해서 주로 복강 안에 있는 리버나 키드니, 팬크리아스 등의 이제 복강 내에 있는 장기를 보기 위한 윈도우 기술인데요. 이렇게 링 형태로 생겼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복부나 이제 옆구리 쪽에다가 영구적으로 저희가 이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부에 있는 장기들, 예를 들어서 이런 팬크리아스나 스플린 같은 것들을 장기간에 걸쳐 한 2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팬크리아스에서 이런 마우스에 팬크리아틱 캔서 셀을 주사를 해서 저희가 이제 동소 모델, 올소토픽 팬크리아틱 투머 모델을 만들고요. 여기다가 주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한 2주 동안 쭉 팔로우를 하면서 우리가 주입해준 요 팬크리아틱 캔서 셀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쭉 이미징해 본 것이고요. 좀 매크로 스케일하게 보면 이렇고 실제로 이를 또 마이크로스코픽 스케일로 한 번 더 줌인해서 저희가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인젝션한 사이트고요. 한 11일부터 18일 사이에 쭉 관찰해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GFP를 발현하고 있는 요 팬크리아틱 그 췌장암 세포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자라나고 또 주변에 요 CD31 항체로 염색이 된 형광 표시된 혈관이 어떤 식으로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신 것과 실제로 이제 종양세포들, 암세포와 혈관을 구분해서 보면 시간에 따라서 암세포가 어떻게 이제 주변 팬크리아스 조직으로 이제 침투에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이 혈관들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저희가 매일매일 이미징하면서 이제 촬영을 할 수가 트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뇌 같은 경우에는 또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라고 해가지고요. 그 두개골의 일부를 제거를 한 다음에 그럼 브레인이 노출이 된 상태에서 그 위에 이제 투명한 글라스로 덮어주고 이런 노출된 스컬을 요 덴탈 시멘트로 다시 프로텍션 해주는
수술 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크레니얼 이미징 윈도우라고 부르고요. 이 수술 기법은 아주 이미 한 30년 가까이 이제 연구자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 수술 기법이고, 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마우스가 한 1년 이상, 최대 2년까지도 생존을 하기 때문에 천수를 누리면서 살고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요 글라스를 통해서, 커버 글라스를 통해서 브레인을 반복적으로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수술을 하고 저희 현미경에 요 스테레오택식 이제 디바이스가 있는데 이를 고정하고 저희 현미경에 넣고 이제 이미징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듀라부터 이제 렙토메닌지스 밑에 있는 콜텍스까지 전부 다 세포 수준으로 저희가 3차원 영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트랜스적인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또 이렇게 쭉 단면 영상을 찍고 이거 3D 렌더링한 데이터인데요. 마찬가지로 듀라, 메닌지스, 콜텍스에서 이런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뭐 스무스 머슬셀, 그 다음에 캐필러리에 있는 페리사이트들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건 이제 CD31, 역시 형광 항체로 레이블된 엔도셀리아 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듈도 보이고, 뭐 캐필러리도 보이죠. 한편 이렇게 수술을 해놓으면 이제 저희가 정확하게 동일한 위치를 반복해서 또 촬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특정 약물들이 요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서 뇌로 전달되는 것을 또 영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위쪽은 뭐 일반적인 이제 항체 약물이고요. 아래쪽은 요 브레인 셔틀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 BBB 셔틀을 이용을 해서 실제 BBB를 뚫고 전달될 수 있도록 조정한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를 비교해 보시면 자 이런 그 BBB 셔틀을 적용을 했을 때 주사한 직후부터 한 48시간 동안 관찰해 봤을 때, 이 BBB를 뚫고 실제 브레인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위에 이런 이제 BBB 셔틀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혈관 안에서만 있고, 이 배리어를 뚫지 못하고 있다가 한 48시간 지나면 전부 사라져 버리는 걸 이제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제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영상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런 아이리스를 이용해서 전신에서 얼마나 이제 신호가 증가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자라나고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레니얼 이미징 수술을 해놓으면 그 안에 이 혈관들을 통해서 우리 파란색은 사실 엑소점인데요. 우리가 원하는 약물을 전달했을 때 어느 정도로 어느 위치에 이제 전달되는지를 또 현미경 수준으로 단일 싱글셀 단위로 저희가 이미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수술하고 나면 마우스가 계속해서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처음부터 처음 그 0일차부터 한 25일차까지 여기가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정확히 같은 혈관이거든요. 정확히 같은 혈관을 찾으면서 이런 특정 세포들이 0일부터 1일인데요. 이렇게 어떻게 정말로 매일매일 바뀌고 그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는 더 줌인해서 장시간 동안 찍으면 이런 세포들이 얼마나 이제 액티비티가 있는지를 또 인비보에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또 하나 소개해드릴 테크닉은 이제 CIC, 캐뉼라 이미징 윈도우라고 해서요. 조금 더 deeper brain area요. 히포캠퍼스라든지, 뭐 코로이드 플렉서스, 코퍼스 칼라섬, 뭐 스트라이텀 같은 더 deeper brain area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는 위에 콜텍스를 일부 제거하고 이런 실린더 형태의 캐뉼라를 이식한 다음에 관찰하는 형태고요. 그래서 실제 이를 이용을 해서 스폰테니어스한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GBM 모델에서 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GBM 세포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점점 증가하고 그때 요 녹색으로 보이는 이제 주변에 있는 혈관들이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지 역시 또 장기간에 걸쳐서 요 CIC 기술을 이용하여 히포캠펄 디퍼 브레인 에어리에서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조직들과 장기들을 이제 다양한 이제 온콜로지 스터디를 위해서 이미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이미징 챔버 기술들을 저희 현미경과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앞서 처음에 소개해드린 요 스탠다드 모델과 더불어서 조금 더 큰 동물, 뭐 패럿이나 레빗까지도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현미경 모델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 랩 같은 경우에도 뭐 무난하게 저희가 저희 스테이지에 놓고서 앞서 여기 보여드린 예시와 같이 이런 세포 수준의 형광 영상을 살아있는 랩 모델에서 혹은 패런 모델에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도 역시 중요한데요. 저희 현미경에서 획득하는 영상들을 또 자동으로 이미지 프로세싱하고 이렇게 넓은 영역에 대해서 한 2만 5천 장 이상의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스티칭하는 기능들도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저희 꼭 동물만 찍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 애니멀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슬라이드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안정적으로 아주 고해상도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를 핸들링할 수 있는 아이빔 스튜디오라는 이미지 프로세싱 앤 비주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이런 컬처 중인 뭐 휴먼 렁 오가노이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주 두꺼운 큰 이제 옵티컬 클리어한 이제 3D 스트럭처 조직에 대해서도 이런 아주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하고 이를 3차원으로 렌더링해서 그 스트럭처를 분석하는 3D 스트럭처를 비주얼라이즈하고 분석하는 영상하는 작업을 이렇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인비보에서도 이런 3D 영상을 시간에 따라서 촬영을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4D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요. 이 3차원 공간에서 이런 각각의 이런 싱글 셀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도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요약드리면, 자, 생체 현미경 기술은 앞서 보여드린 이런 전신 단위에서 매크로 스케일의 이미징을 더 아주 높은 고해상도의 마이크로 스케일로 3차원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는 다양한 조직과 장기에서 여기 보여드린 예시와 같은 단일 싱글 셀 수준의 다이내믹스를 영상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뭐 세포 치료제라든지 아니면 뭐 나노 파티클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 항체 약물, 뭐 펩타이드 약물 같은 것들이 실제로 몸 안에 이 살아있는 생체 내로 주입이 되었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이 되고 또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를 역시 분석하는 이런 인비버 드럭 테스팅을 위해서도 생체 현미경 기술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홈페이지 ivimtech.com에 와주시면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고요. 저희가 또 저희 현미경을 뭐 직접 사용하거나 뭐 구입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내부의 동물 실험실과 이미징 실험실을 가지고 이를 가지고 이미징 서비스, 이미징 연구 서비스도 역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현미경은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에서 저희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런 CRO 서비스들도 역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뭐 미국, 뭐 유럽, 뭐 중국, 등등에서 저희 현미경을 이제 구입하여서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국내에서도 또 다양한 이런 바이오텍 회사들이 저희 그 이미징 서비스를 이용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번 웨비너뿐만이 아니라 이후라도 언제든지 이 information at ivimtech.com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